그래서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중심어와, 그죠? 그 다음에 너의 핑거팁에 유사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이거. both of which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both of which.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which가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관계대명사의 정의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면 아는 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both. 접속사니까 콤마가 찍혀 있으니까 and 접속사 넣고 그리고 both of them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 have. 그러면 주어가 both가 되는 거죠. them이 되는 거고.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치면 우리가 which로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콤마가 찍혀 있으니까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보어. 보어라는 것은 그냥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사이에서의 유사성. 그럼 그 유사성이란 both of them, 그들 둘 다 have high acuity를 가지고 있다. acuity.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acuity라는 단어가 뭐 acute이라는 비슷한 단어도 있고 acuity인데 accurate이라는 비슷한 단어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보통은 acute은 여러분들 날카로운이라는 해석으로 많이 쓰죠. 날카로운. acute 또는 뭐 급성의라는 뜻도 있고. accuracy는 정확한이죠. 정확한. 그러니까 이 정확한이라는 표현 자체에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뾰족에 가깝겠어요? 두리뭉실에 가깝겠어요? 정확한이라는 게. 사실상 뾰족에 가깝죠. 정확성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얘는 정확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성. 그러면 phobia, 중심어와 fingerprint, fingertips니까 여기 손가락 끝이죠. 손가락 끝. 이 손끝과 이 눈에 있는 중심어의 공통점, 유사성은 뭐냐? 얘다 이거야. 얘. 높은 정확성을 말한다. 높은 정확성.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높은 정확성. 둘 다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 선생님이 잡아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which of, both of which. 접속사 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숙제로 내드리는 것은 뭐였냐? 여러분의 능력. 자,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make 뭐 할 수 있는? make use of입니다. make use of. 뭐 여러분들이 이제 make use of라는 뜻을 알고 계시죠? make use of인데 한 단어로 하면 그냥 use예요. 근데 동사 한 단어를 이렇게 make와 동사와 명사로 바꾸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동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reserve인데 reserve를 make reserv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동사와 명사로 바꿔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사용합니다가 아니라 명사로 바꾸면 이러이러한이라는 형용사를 집어넣기가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make complex use of touch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복잡한 사용, 이 촉감이라는 복잡한 사용을 할 수 있는 당신의 그런 능력. 여기서 이 복잡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심어나 손가락의 끝을 말하죠. 예를 들면 뭐와 같은, 여기는 얘니까 전치사 명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명사 자리에 동사가 왔으니까 다시 목적어를 가진 거죠.
너의 셔츠를 버튼닝, 잠그는 거나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어두운데, 그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촉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너의 능력. 그 능력이 하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죠. 너의 그 능력이 바로 depends. 누구에 따라 달려있다? 바로 이 글의 결론이죠. 이 글의 결론이자 맨 앞에, 어제 했던 맨 앞에 있는 주제죠, 주제문.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양괄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괄식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에 내용이 같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확인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상황의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의 이런 능력들이 다 뭐와 똑같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depends on.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continuous는 계속적인이죠. 계속적인 time varying pattern이다.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는 패턴. 바로 touch sensation. 결국에는 여러분의 촉감이라는 것은 touch sensation, 감각이죠. 우리의 촉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변화에 따른 패턴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가 뭐였어요? 촉감이란 결국에는 시간적 개념이다. 그죠?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필수 사항이었다. 바로 촉각이라는 것에. 이게 어제 제가 내드린 숙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되냐 안 되냐로 접근을 하세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유형이건 어떤 난이도건 고2 모의고사건 고3 모의고사건 나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외국어는 해석이 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내용이었고 선생님이 여기서 숙제를 내드린 것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 문장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ability라는 주어와 depends라는 이 동사의 가운데 껴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런 마지막 문장에서의 결론 문장은 여러분들이 양발식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앞부분에 서론에서 주제문이 딱 하고 나와 버렸을 때 그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줄에서 배웠던 그 문장과 이 문장을 자, 문제를 푸는 요령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나 유명한 문제풀이 강의를 보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영어를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을 입문하는 여러분에게 되게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제문과 결론이 같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 하는 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들은 결론을 배우시면 안 돼요. 결론을 배우시면 안 되고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어린 왕자에서도 나왔죠. 우리 이번에. 그죠? 과정,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영어가 안정화가 돼요. 실력이 단단해져요. 그죠? 리저트만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제풀이 요령에 관련된 강의만 계속 잡아서 드시면 진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체기가 반드시 와요. 정체기가 반드시 온다. 그러면 또 어차피 여기로 넘어오셔야 돼요. 요 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같은 뜻 다른 단어라는 영어 문장을 쓰는 원어민들이 영어 문장을 쓰는 아주 깊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논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거 말 바꾸기라고 하죠, 보통. 말 바꾸기. 근데 말도 같은 말이죠. 같은 말로 같은 내용 다른 말로 바꾸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Same meaning, different words. 같은이라는 단어가 패러니까 말을 바꾼다. 말의 가장 기본 원리는 phrase죠. paraphrase.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paraphrasing. 이제 동명사니까 이렇게 써야겠네요. paraphrasing. 분명히 두 개가 같은 내용인데, 그죠? 다른 단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읽어보면 같은 뜻이에요. 이 paraphrasing으로 문제를 내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게 빈칸. 빈칸 추론 보시면 빈칸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가 paraphrase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약. 결국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으로 바꿔놨죠. 가장 기본적인 paraphrasing이에요. paraphrasing을 이해하시면 방금 문제 풀은 제목, 주제, 그죠? 밑줄 친 의미하는 바, 함축적 의미. 근데 이 두 개, 요 문제 유형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말바꾸기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뭐에 있냐면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는 요령에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를 선택지에서 paraphrase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paraphrase 단어를 이거를 조금만 더 세분화시키면 결국에는 동의어, 반의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결국에는 이 주제문에 들어가 있었던 단어의 영영뜻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영영뜻.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잊지 마시고, 왜 제가 수업 시간 우리 이제 이번 겨울방학 가장 핵심 세 가지 잡으라고 그러면 영영뜻, 동의어, 반의어,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한 해석을 위한, 그죠? 구문 수업. 이게 왜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양서고의 내신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이 패러프레이즈가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핵심 기술입니다. 가장 알아야 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정리되셨나요? 미안해요, 지민아. 제가 수업하느라고 지민이의 출입을 제가 어드매트를 안 해줬네요. 되셨습니까? 정리 다 여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서술형에 여러분들 내신 서술형에서 1번, 2번, 3번은 어차피 변형이 안 돼 있으니까 빼시고, 그죠? 4번은 영영뜻이었으니까 빼고, 5번, 6번, 7번, 8번 중에 7번도 어차피 있는 그대로 쓰란 거니까 빼시고, 결국에는 5번, 6번, 8번의 가장 핵심은, 이거는 물론 선생님의 편집글이었긴 했죠. 이 두 문제의 가장 핵심은 주어진 내용을 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내용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서
그 추론한 내용을 이 내용 파악과 그 추론한 내용의 단어를 선택하는 게 결국에는 동의어적 개념이에요. 동의어적 개념. 이게 결국에는 패러프레이즈. 이 내용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래? 그죠? 물론 추론이라는 과정을 겪긴 했지만, 그죠? 이거를 독해를 통해서 사실상 이건 주관식 준비이기도 합니다. 양성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서술형은 다른 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작 중에서도 영작과 그냥 단순히 영작, 영어 뜻을 아는 것도 영영 뜻을 이해하시는 이 말 바꾸기 패러프레이징의 과정이 서술형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제문을 이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니다. 직접 여러분이 쓰는 것처럼. 요약에 있는 문장을,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같은 뜻의 내용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다른 단어가 결국에는 영영 뜻에서 나오는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유사성. 자, 설명이 좀 길었죠?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몇 번으로 가냐면 앞으로 조금 가봅시다. 앞으로. 주제. 3점짜리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잘 3점짜리로 안 나오는데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3점. 여기는 오답률이 9위입니다. 9위. 오답률 9위. 주제 문제인데 오답률이 9위예요. 학생들이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까. 얘들아, 주제 문제를 푸는 이 학생, 이거 자, 틀린 학생, 여기를 틀린 사람,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은 주제 유형이 약하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이게 오답률이 54%니까 대략 46%에 해당하는, 아니죠. 오답률이 54%죠. 오답률이 54%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이 이 문제를 틀렸어요. 수험생 중에. 이 사람이 주제 유형의 문제 유형이 약하다? 절대 아니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이 주제 유형이 약한 게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으셨겠지만 한번 같이 봅시다. 이 패러프레이즈 말 바꾸기 잘 봐두세요. 같은 뜻 무슨 단어? 다른 단어. 같은 뜻 다른 단어. 그러면 그 다른 단어라는 게 결국에 뭐겠다? 동의어나 반의어겠다. 그 동의어나 반의어가 결국에는 무슨 의미와 흡사하다? 그 단어의 영영뜻과 매우 흡사하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뭐 어려움이라고 하셔도 되고 문제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려움. arise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생각이나 상황들이 이게 발생하다를 a를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rise는 마찬가지로 rise처럼 자동사고요. 이제 raise처럼 타동사 arose라고 씁니다. 이렇게.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자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수동태가 아니죠. 이것도 잘 봐두시고. 쌤이 자동사, 타동사는 늘 평소에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문법 문제 나왔을 때 접근하지 마시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번 잘 생각해보자. 여기 문장이 다 끝나고 when이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앞에를 뭐 수식하는 것도 아닐 때고 뭐뭐 할 때죠. 무슨 조건에서 이 말이겠네.
아직 해석은 안 했지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A라는 이 조건이 이 글의 요지에 따르자면 이런 거를 하시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글의 요지는 A를 하라예요, 말아예요? 이 글의 요지는 이거를 하란 소리입니까? 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해석을 할 건데 하란 소리예요, 말한 소리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나요? 진성이가 떠나버렸네요. 어머나! 아, 다시 들어오셨군요. 하라! 야, 이 새끼야! 다려라! 잘 들어봐! 다려나, 잘 들어봐! 너 이거를 하면, 네가 A를 하면 너는 앞으로 인생에 어려움들이 발생할 거야. 다려나, 내가 지금 너한테 A를 하란 소리야, 뭐 하지 말란 소리야. 다려나, 내가 너보고 이거 A를 하란 소리야, 말한 소리야, 이 말이. Do not think. 생각하지 말아라? 아, 생각이 없었다? 그때는 다려나, do not think가 아니라 Sorry, teacher, I was careless. 이렇게 말을 해야지. 생각이 없었다를 또 아니요. 쌤 본문에 do not think.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 다련이가 말한 것은 do not think 다음에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니까 A를 하지 말라 하라는 소리로 이렇게 해석했고 그렇죠. 선생님이 물어본 것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맞아요. 다련아, 네 말도 맞아요. 나는 여기서부터 이 전체 내용이 결국엔 A라는 거를 하란 소리냐 하지 말란 소리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건데 맞습니다. 다련이가 그렇죠.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think of는 about이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랬으니까 A를 그죠. 다련이 방법으로 제가 바꿀게요. 다련이 네가 더 선생님보다 질문을 잘했다. A를 결국엔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A가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A를 하라는 소리죠. 결국엔 하라. A를 하라. 그럼 A의 내용을 봤더니 다련이 잘했어요. A의 내용을 봤더니 사람과 기계를 협력의 체계 콜라보니까 여러분 배웠죠? 레이버가 노동이죠. 코니까 협력이겠네. 협력의 체계로 이해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요지는 뭐다? 인간과 기계를 뭘로 봐라? 협력의 관계로 봐라. 협력이라는 관계로 하라. 이게 요지예요. 그리고 정답지를 딱 보면 일단 여기까지 읽고 정답지를 딱 보면 benefit, 장점, allow, 허락해주는 기계와 인간이 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것에 대한 장점들을 뭐 했다? 나열되어 있을 것이다. 1, 2, 3으로. 그걸에 대한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번이 정답이겠죠. 그럼 3번 볼게요. issue입니다. issue는 쟁점들이죠. 그러니까 쟁점들이라는 것은 논의가 되어진다라는 뜻에서 보면 문제점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장점들을 나열했느냐 아니면 단점들, 문제점들이 나열됐느냐. 이 글은 그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2번이냐 3번이냐는.
그러면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냐? 바로 allocate. locate이 두다죠. 두다. 위치하다. 근데 앞에 all이 붙었으니까 모든 곳에 한 명씩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 양을 할당해 준 겁니다. 할당하다.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공부할 것과 네가 공부할 거를 내가 선생님이 할당해 주죠. 어사인을 해 주죠. 자, 이거는 네 거야 라고 내가 너네들한테 사인을 받고 너한테 준단 말이야. 그게 숙제야. 그게 할당이야, 할당. 알아두세요. 이 단어들은 잘 나옵니다. 코타. 이거는 여러분들 경제 용어로 되게 잘 나옵니다. 코타제. 쿼터. 스크린 쿼터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써요. 스크린 쿼터. 코타를 말고 코타. 스크린 쿼터가 뭐냐면 이 쿼터 아닙니다. 쿼터 이거 아니에요. 이 4분의 1이란 소리가 아니라 쿼터. 이거는 대부분 무역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무역. 우리 요즘 FTA 많이 하죠? FTA. FTA는 free잖아요. free trade잖아요. agreement. 그러니까 너랑 나랑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자유무역을 하는데 이거의 반대 개념이 쿼타예요. 쿼타는 뭐냐면 자국을, 우리 트럼프가 많이 쓰던 방법이죠.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비해서 자기가 무역에 적자가 많다. 중국이 너무 이득을 본다. 그래서 할당을 시켜버립니다. 중국 너희들 자동차 제품 우리 거에 양을 늘려주고, 그죠? 너희 중국에서 들어오는 쌀은 우리나라 총 쌀 소비량의 30%까지 내가 딱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쿼타제가. 이건 좀 알아두세요. 뭐 수능을 떠나서 약간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거를 allot이라고도 합니다. allot. 이 lot이라는 단어가 location의 그 단어죠. 여러분 lot 알죠? lot. lot 아세요? lot이 뭔지? parking lot. parking lot. lottery. 이 lot이라는 게 작은 구역을 말해요. 작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lot이라는 의미가 place의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locate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locate, place, lot.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갖다 주는 것이 할당이니까 allot도 할당이죠. 그래서 allot, allocate, quota, assign 같은 뜻으로 다 이해해 주십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거냐면 allocating 할당을 해줍니다. 이것 A를 to B에게 unfit은 우리 이번 그 고급 명문독해서도 나왔던 단어니까 내게 맞지 않은 임무, 일들을 인간에게 할당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어떤 체계 속에서 여기서의 속에서는 뭐뭐 하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바로 자동화된 체계 하에서의 그죠? 인간에게 맞지 않은 임무를 할당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우리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봐도. 이거를 긍정을 나열했는지 부정을 나열했는지 조차도 학생들이
해석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안타까움을 그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유들입니다. 이유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것도 이유들이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온다는 소리겠네요. 왜 인간이라는 게 continue to pursue. pursue는 알아두셔야 될 단어죠. 동사도 알아야 되고 명사도 알아야 됩니다. 동사가 pursue고 명사는 pursuit입니다. pursuit. 추구죠, 추구. 왜 기계 자동화를 추구하는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다. 그럼 인간이 왜 자동화를 추구하느냐? 그러면 이게 긍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장점들이 있으니까 추구를 계속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정답이 이 두 개로 갈 거냐? 아니면 얘 하나로 갈 거냐? 이거죠. 뭐가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삼가하겠습니다. 내가 문제풀이 요령 같은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할게요. 알겠죠? 선택지에서 긍정이 2개 나올 것이냐, 부정이 하나 나올 것이냐, 내용이 뭘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 양소고반 친구들이 많이 안 틀렸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틀렸으면 이유를 명확하게 아세요. 알겠죠? 우리는 지금 올 겨울방학 동안에는 내가 1등급이 나왔다, 2등급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압박감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여러분들, 내년 2학년 1년 지나면 모의고사에서 전부 다 2등급 이상 맞게끔 해드릴 테니까 그 점수 등급,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채은아, 절대로 등급, 개수에다가 연연하지 마시고, 네가 지금 이 문장 해석 하나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살피시고, 거기에 필요한 어휘 내가 지금 잘 챙기고 있는지 그것만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문제풀이 요령에 관심 1도 갖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아셨나요? 니은이라도 해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거였어요? No. 제 취지가 잘 전달됐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태우는 이걸로 가네요. 좋아요. 예. 예. 오케이. 우리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채은인데. 채은아. 좋습니다. 대답. 제가 채은이 대답을 좀 들어야 좀 마음이.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른 학생들은 대답을 안 했지만 선생님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니네들이 날 무시하고 대답을 안 하면 이제 나도 대답 안 하는 사람 무시하고 넘어갈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end up이라는 것은 끝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기왕이면은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해야 조금 문제풀이 하거나 이런 거에 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에 있었던 이 내용이 이러이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낳다.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뭐를 요구하는 결과를 낳게 되냐면 require 목적어, 목적보. 사람들에게 behave 하는 거를, 여러분 require는요 거의 그냥 단순히 요구니까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부탁이 아니에요. 거의 강제입니다. 강제. 여러분 이번에 나왔던 단어 있죠? compel. 거의 강제예요. 강제.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강제사항이에요. 이거 안 하시면 여기 못 들어와요. 마스크가 require wearing the mask 하면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이것이 거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강요하고 있어요. 강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도록.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이 내용이 지금 딱 봐도. 그죠? 참,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여기 이제 대시가 붙으면 형용사니까 기계처럼 여기서 패션은 뜻이 뭐예요 또? 아, 선생님 오늘 패션 죽이는데요? 하지 말고. 이 패션은 방법이죠. way. 방법. 기계와 같은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강요하고 있죠.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란 소리예요? 말란 소리예요?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아까 봤던 선택지 2번, 3번이 눈에 들어올 이유를 모르겠죠. 해석만 제대로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in fashion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in way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제점을 이렇게 두 개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만드네요. 그럼 어떤 방식이냐? That differ 다르죠. From human capability 인간의 능력과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다? 아까 선택지에서 이 한 단어가 뭐다? 대답해봐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잖아. 선생님은 늘 너희들과 기다리고 있잖아. 소통하려고.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하면 뭐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다른 이게 뭐다? 아까 선택지에서 뭐라고 나왔다? 찾아봐. 선택지에서 빨리. 그렇지. 그렇지. 이게 영영뜻이고 이게 동의어이고 이게 패러프레이즈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양서구에서도 지금 강요 문제를 자꾸 내는 것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양서구에서의 내신뿐만 아니라 이게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이 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 첫 번째 단어부터 이 끝에 있는 단어까지를 다 읽었더니 결국에는 이런 단어들로 동의어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는 다른 방식, 그게 결국에는 unfit, 맞지 않는. 그래서 인간은 뭐 하고 있다? We expect people. 이게 지금 나쁜 거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 expect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말해봐요. 첫 번째 줄을 갔는데 여러분 의심되잖아요. 뒤로 가다가 전환되면 어떡하지? 역접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Monitor the machine. 기계를 감시하도록. 자,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빨리 대답해봐.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답해봐. 뭐 긍정으로 하든 부정으로 하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지금 네가 봤을 때는 이게 예시인데 이게 긍정의 예시예요, 부정의 예시예요? 그리고 which means 그게 의미하는 것은 keep alerting 하는 거예요. alert가 뜻이 뭡니까? 어디에 민감한이죠? alert. 이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keep alerting for long period. 오랜 기간 동안 alerting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alert하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경계하다. 경계하는 자세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고 이 1번과 이 2번은 something, 뭐와 같은 것이다? We are bad at something. 요거죠, 지금. 이게 부정이라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열이에요.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거죠. We require people to do repeated. 벌써 끝났잖아요. 이거 repeated. 이게 바로 기계가 하는 패션이잖아요. 기계가 하는 방식. Repeated operation with extremely precision. 인간이 이게 precision이 나오면 여기서는 별로 좋은 뜻으로 쓴 게 아니죠. precision, 정확성, precise죠. 형용사. 정확한. 극도의 정확성. accuracy. 그죠? 명확한, 정확한. 정밀, 정확. 이건 아까 배웠던 단어죠. 기계에 요구되는, 봐봐. 기계에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반복적 작동, 이거를 인간이 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으면 이제 그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알고 갑시다.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이거는 하나 알고 가자. 요 instead를 앞, 뒤 내용을 어떻게 보자 그랬다? 같게 보자 그랬다? 다르게 보자 그랬다? 한번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세요. 자, 같다, 다르다. 같게 본다, 다르게 본다? instead, 이건 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instead는. 같게 본다, 다르게 본다? 우리가 fail to advantage예요. 우리의 이득이 되는 거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한다는 뜻이죠. 이익을 실패했다라는 이 뜻은 결국에 instead 다음에 뭐다? 이익에 실패했으니까 부정이죠. 이익에 실패했다. instead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앞에 하고 뒤 내용을 같게 봅니까? 같지 않게 봅니까? 어떤 친구는 이걸 이제 반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올려봐봐. 얘들아,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instead 앞에, 앞, 뒤 내용이. 1번이야? 2번이야? 이건 좀 알아두세요. 논리적 관계니까. 반대 관계예요? 한번 볼게요. 잘 봐요. 이득을 얻는데 실패한 이 부정적인 내용은 instead 우리는 뭐 한다? Rely of area where we are generally unsuited. unsuited.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쪽은 우리에게 맞지 않은, 그것도 genetically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에 기존에 의존하고 삽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플러스란 소리예요. 지금 1번이라고 말한 친구는 요 마이너스와 여기 이 내용이 플러스란 소리입니까? 그러면 플러스예요. 이게 우리에게 전혀 맞지 않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플러스예요. 애들아,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지민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선생님, 저 숙제를 안 했네요. 선생님, 저 오늘 숙제 안 했습니다. instead 오히려 숙제를 왜 안 했어요? 오히려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자, 숙제를 안 했다와 TV를 봤다가 반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반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죠.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역접의 연결사라고 많이들 배우셔서 역접 아닙니다. 앞에는 부정적 내용이 나와요. 안 했다.
이득을 얻지 못한다를 이득을 얻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숙제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TV 봤습니다. 그럼 집에서 TV를 보니라고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을 이렇게는 실수할 수 있죠. 숙제를 안 했지만 TV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접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한 것과 한 것을 오히려 라는 단어로 연결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숙제를 안 하는데 그 숙제를 안 한 시간에 저는 이거를 했어요를 이렇게 뜻하는 거다.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내용상 같은 내용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내용상 우리의 인간이라는 이 장점, 인간의 장점을 take advantage, 이익을 이용하는데 실패한 그 안타까움이 오히려 어디에 의존하는 걸로 간다? 우리에게 전혀 맞지 않는 그 곳에 그 영역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알아두신 게 나중에 instead를 이용한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에서 조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조심하세요. We are unsuited. 완전한 문장, 불완한 문장. 이게 선행사죠. 그 다음에 where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사. 선생님이 관계 전명사라고 하라 그랬죠. 전명사. 또 개념을 잠깐 까먹으셨을까봐 우리 이따가 어법 풀어야 되니까. 관계 전명사입니다. 전치사 명사를 합쳐서 우리는 부사라는 표현을 쓴 것 뿐이에요. 이 명사가 어디 명사고? 선행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야 돼? area. 그럼 잘 봐. 우리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역, 분야. 이상하죠? 어디에? We are unsuited at the area. 그 분야에 suit하지 않습니다. 또는 to를 써도 됩니다. 그 unsuited to the area.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가 합친 문장을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선생님은 완전한 문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치사와 명사가 뒤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로 바로 집어넣으면 전치사의 유무로만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훨씬 더 실전에서는 명확하고 유용하게 쓰인다. 자,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주제, 이 요지 문제, 이 네 문제를 안 풀 수가 없네요. 오늘 저는 3점짜리 별로 안 좋아해요. 참고로 물론 오늘 오답률 1위, 2위 풀어드릴 겁니다. 3위까지 풀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저런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목표 설정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저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선호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전략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지금 다 적으세요. 오늘 요지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를 공부하고자 하는 건지를 한번 일단 보고 갈게요. 채연이 왜 또 나갔어요? 끊겨요, 자꾸? 저기 지금 여기 스터디 카페에서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자꾸 끊깁니까? 자꾸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가 되네요. 끊겨요? 끊겨요? 그러면 저기로 할까요? 줌으로 할까요? 줌으로? 지금 인터넷이 별로 안 좋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를 계획하고 있냐면 이 구글 미트에
이게 인터넷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줌도 그래요? 하기사 뭐 줌도 인터넷이니까. 근데 내가 줌으로 수업할 때는, 혹시 지민아, 줌으로 수업할 때 끊긴 적 있어요? 저는 줌은 아직 끊긴다는 소리를 못 들어봐가지고. 끊긴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 1월 개강에 맞춰서 인터넷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로 뭡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걸로 구글 미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거 있어요. 우리 그 톡강 있죠, 톡강. 우리 초반에 우리 톡강 썼었잖아요. 그거를 여기 인창관에서, 저쪽 수택관 말고, 인창관에서 톡강을 지금 좀 가져다가 회선을 가져다가 지금 좀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런 보완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건 좀 알아주세요. 선생님이 늘 여러분의, 공부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죠? 일단은 인터넷을 여기 인창관 쪽에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면 1월 달에 톡강 회선을 가져다가 쓸 계획이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꾸 끊기니까 우리 채연이 들어왔나 모르겠네. 들어왔네요. 자, 우리 요거 잠깐 좀 적어놓고 갑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유형은 중요치 않지만 시간 배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2점과 3점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듣기 평가, 그 다음에 독해가 이렇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좀 끌게요. 듣기가 이제 37점, 독해가 63점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점짜리 문제와 2점짜리 문제의 점수 배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점수 배점. 그거를 유형으로 나눈 게 아니라 2점과 3점으로만 나눠서 드릴게요. 자, 3점짜리가 총 10문항입니다. 10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점짜리 한번 보세요. 3점짜리가 듣기 평가에 3문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 7문항이에요. 그러면 독해에서 보면 이게 21점이죠. 그럼 나머지 몇 점입니까? 42점이 2점짜리예요. 이해 가세요? 15문제. 14문제. 여기는 21문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삼점짜리 하지 마세요. 3점짜리가 풀 때가 되면 풉니다. 제가 오늘 오답률 3점짜리, 이거 다 3점이겠죠, 당연히. 3점짜리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점수가, 자, 듣기평가 37점 다 맞고, 독해에서 2점짜리를 다 맞으면 그래도 등급이 몇 점은 나와야 돼요? 69점. 3점짜리에서 뭐 찍어서 하나 맞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70점대는, 그러니까 3등급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점짜리가 틀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해석이 안 된 거예요. 해석이 안 된 거. 어휘가 부족하고, 그죠? 내가 아는 단어도 그 문맥에 맞게끔 바꿀 줄 모르고, 아직은.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2점짜리를 잡아라. 2점짜리를. 자꾸 3점짜리 유형 무슨 뭐 빈칸 어쩌고저쩌고 어법 어쩌고저쩌고 순서삽입, 물론 순서삽입에는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으니까 그 네 문제는 맞춰야 되겠죠. 작문독해까지 합치면 순서삽입이 총 5문제니까 그게 합치면 3점짜리가 2문제니까 6점에다가 그죠? 2점짜리가 6점이에요. 12점이니까 너무 배점이 크기 때문에 순서삽입은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점짜리 문항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2점하고 3점짜리하고 1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데 난이도 차이는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이번 이제 방학 1월 달에 이제 그 방학이 시작되면 그냥 이번 주에 사세요. 이번 주에. 듣기가 우리가 늘 등급을 따질 때 독해 시험을 보잖아요. 독해 시험을 봐서 듣기를 다 맞았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지금 망설이는 이유는 2월에 고3 EBS 듣기가 나와요. 그 고교 듣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사게끔 하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벌써 지금 한 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교재를 조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숙제검사 토요일날 1회 일요일날 1회 해서 일주일에 2개씩은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죠. 숙제검사. 그러니까 숙제검사 교재를 이거를 할지 아니면 기출을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2학년도죠. 내년 수능에서 출제되는 그 교재를 사게 할지 아니면 기출 문제로 갈지를 지금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한 달을 기다렸다가 이거를 할까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always I believe you. Your man. 농담이고 이쪽이 좀 교재가 좋아서 이쪽 교재가 좀 EBS 교재가 좀 좋아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21학년도 거 그냥 근데 이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내가 21학년 거 올해 거의 고교 듣기를 사라 이렇게 되면 이거를 또 쉽게 말하면 중고잖아요. 중고.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구매를 못 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이거를 하자니 요것도 좀 고민이고 이거를 하자니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 책이 좋단 말이에요. 2개가. 기출을 할까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요거 좀 내가 고민해서 다음 주 내로 통지를 좀 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이 6시 37분이네요. 37분이니까 6시 50분까지 오세요. 쉬는 시간을 좀 가십시다. 자, 오면 요지 문제 풀어드릴게요. 이거 적어두세요.